자,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자, 오늘은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긴급하게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대주주 요건은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되었던 내용인데, 저는 뭐 당시부터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주식의 프로든 일반인이든 다 그때 가서 생각하지 이러고 별 내용을 공유하지는 않았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개인이 주도하는 대주식 시대가 올 줄 아무도 몰랐겠죠. 아무튼 그런 대주식 시대가 찾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갑자기 이런 게 있었어 하시더니 막 열분하시는 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슈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대주주라 하면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1% 혹은 25억, 코스피 기준, 코스닥 기준으로는 2% 또는 20억이었는데 해마다 낮아져 왔어요. 그래서 뒤쪽 금액이 15억 그리고 10억 이렇게 됐고, 이제 올해 말 기준으로 3억이 대주주가 됩니다. 이제 5억 조건이잖아요. 1, 2% 혹은 3억인데, 이러면은 시가총액 300억에서 600억 정도 되는 회사들은 이 정도 소형주 20개만 사면은 이제 대주주 이슈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대주주는 확정 기준일이 12월 31일자 배당 받을 때 명부에 기록되는 사람들 기준이고, 그때 이제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4월 1일 이후에 매도할 경우에 파는 것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게 과연 적정한가를 살펴보면, 자본시장법상의 대주주는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로 나뉘는데, 보통 뭐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자 혹은 뭐 기업 임원 중에서 과반을 선임한 뭐 주주 5% 이상 뭐 이런 사람들이죠. 진짜 우리가 의미하는 이제 대주주들이죠. 그런데 소득세법상의 대주주는 이제 상당히 흔한 조건이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뭐 한 종목을 3억 갖고 있는데 회사 가가지고, 야, 나 대주주인데 커피 한 잔 내놔봐, 뭐 씨알도 안 먹히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어쨌든 대주주가 되면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걸 내게 되는데요. 3억 원 이상의 보유를 해서 이제 그 다음에 4월부터 이제 매도하면 차익에 대해서 20% 최소 20% 세금을 매기게 되고, 차익이 이제 3억 원 이상이면은 25% 양도세를 보게 됩니다. 뭐 정부에서 이걸 적용할 때 이제 쓴 논리는, 선진국들이 뭐 자본이익 세율이 뭐 미국 15% 20%, 일본 20%, 영국 10% 20% 이렇게 매겼다는 건데, 어째 이 세율이 좀 높습니다. 요 애들하고 비슷하죠. 일단 그거부터 좀 마음에 안 들죠. 자, 그럼 일반적인 서민들이 한 종목당 뭐 차익이 그렇게 많이 생길 리가 있겠어? 뭐 대주주가 애초에 될 일이 있겠어? 뭐 20% 정도는 세금 낼 수도 있지. 뭐 해외 주식하면 다 20%씩 세금 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죠. 이 표로 보면 이제 직관적이겠죠. 내가 4억 원 한 종목을 갖고 있고 이제 수익이 있게 났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세율이 20% 떼고 나면은 세후 수익률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거의 3, 4% 떨어지게 되고, 뭐 뒤로 갈수록 더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수익이 많이 나서 세율이 뭐 25%까지 적용되게 되면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예년 대비 이제 주식으로 복리 효과를 내기가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뭐 세금 내는 거야. 그렇다고 쳐도 이제 추가적인 문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대주주 조건은 여기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직계,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그리고 밑에 손자까지 다 포함이고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다 통틀어서 산정된다는 것이죠. 가령 내가 주식을 잘 몰라가지고 삼성전자가 뭐 제일 안전해 보이니까 2억을 샀어요. 그럼 나는 뭐 대주주는 아니니까 안정빵이지 이렇게 했는데, 재수없게도 아버지가 뭐 1억, 형이 1억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합쳐서 4억이니까 바로 다 대주주 요건에 빼박 걸리는 거죠. 그럼 나중에 세금을 신고해야 되거든요. 팔게 되면. 근데 안 하면은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너 왜 세금 납부 안 해? 너 괘씸죄. 가산세 추가. 뭐 이런 식이거든요. 아주 가혹하죠. 형이든 아버지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뭐 1, 2천 관계라고 하더라도 내가 뭘 들고 있는지 그렇게까지 공유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가족이 언제 다 모이겠어요, 하반기에. 그럼 그나마 추석이죠. 그래서 추석 때 모이면 가족 회의 해야 된다. 너 뭐 들고 있니? 아범아, 삼성전자 몇 주 들고 있니? 이 얘기 나오는 거죠. 사실 이 대주주 규정이라는 건 사실 돈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오래전에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생긴 거죠. 부를 가지고 편법적으로 뭔가를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였는데, 사회가 노령화되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이제 쓸 돈이 많아지는데,
이제 나라가 거둘 수 있는 세수가 제한돼 있고 추가적으로 어디서 돈 나올 구석이 필요하니까 만만한데 찾다 보니까 결국 주식 가격이 오게 된 거죠. 많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주식 투자자가 뭐 전체 10% 조금 넘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다, 대다수들은. 자, 대주주 요건 강화는 이제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난데없는 세금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가족이 뭘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모르고 있다가 난데없이 세금 꽉 맞는다. 아버지 때문에. 혹은 뭐 두 번째는 주식을 잘 모르고 그냥 재테크 수단으로 한 종목을 이렇게 장기 투자 뭐 모아가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뭐 고배당주. 요즘 예금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배당주 같은 거 모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뭐 전문직 친구들은 이제 그런 스타일로 한두 종목만 모아가는데 이게 규모가 있으니까 3억은 거뜬히 넘어갈 것 같거든요. 얘네도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있다가 나중에 팔고 나서 세금, 과세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주식시장의 약세입니다. 연말에는 이제 대주주 요건 때문에 큰손, 이른바 고래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매도하고 다시 사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대주주 요건이 처음에 높았다가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때마다 보면 연말쯤 되면 이렇게 개인은 사지를 않아요. 그냥 개인은 항상 12월 달에는 늘 강하게 매도를 해왔습니다. 뭐 지금부터 주변에서 대주주 요건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만약에 이제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더라도 난 내년에 주식 왕창 올라가지고 세금 내도 오케이 하지 해보면 상관없는데, 보통 이제 돈이 많으신 자산가들은 그 모니터링 대상 자체에 걸리는 걸 그냥 싫어하죠. 그러니까 12월은 이런 이유 때문에 매도가 계속 나오니까 시장이 이제 약세가 일반적으로 점쳐지고, 차액에 대해서는 4월 이후부터가 양도세 대상이니까 1, 3월에는 이제 팔아도 세금을 피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예년부터 이렇게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은 나올 물량이 또 많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에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이슈들이 발생될 게 예상이 되다 보니까 몇몇 단체들에서 이제 대주주 10억은 좀 유지해달라. 금투협에서 얘기를 한 거죠. 금투협에서 이제 사회통념상 대주주가 아니다. 커피 한 잔도 못 얻어먹는다. 그리고 배우자 직계 합산은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시장에서 막 연말 되면 팔고 이러니까 왜곡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중 과세 부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혹은 뭐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1억 5천만 하는데 부채를 해가지고 3억 되면은 내가 대주주 되는 거냐. 요거 좀 이상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급락할 때 2억 원을 샀는데 연말까지 올라가지고 대주주가 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 민주당 의원도 뭐 반대를 하고, 뭐 당 차원에서도 민주당에서 요거 좀 이제 재검토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사태다 해가지고 경기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시장이라도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치 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정치는 이제 쇼통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기존 방침 변함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사람들이 대주주 양도세는 이제 폐기될 악법이다 라고 국민청원 같은 거 들어가는데, 뭐 결집이 되겠어요. 개미들이 4분 5열 때 가지고 10만 명 정도밖에 안 모였다. 10만 명 제 채널 구독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러니까 이제 누구는 난 펀드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부는 철저하죠. 피해갈 수 없다. 집합투자기구 펀드의 경우에는 어쨌든 펀드에 분배금이 나오거나 펀드로 환매하거나 뭐 양도할 경우에 무조건 금융투자소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은 당신이 주식을 하든 펀드를 하든 화생상품을 하든 공평하게 세금은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매를 맞는 건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핸디캡 레이스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거고요. 혹여나 본인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까 원치 않는 세금을 피하시고 싶으시면 좀 꼼꼼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주주 요건을 피해가지 않고 세금을 내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더라도 그 절차 같은 게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본적인 사람들은 내가 뭐 해당될 일이 있겠어 이랬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투자를 시작한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거였죠. 그럼 금액의 액수 점점 커져갈 텐데 어떻게든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런 이슈는 계속 따라올 것이고요. 조만간 더 큰 게 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주주 요건과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명절 때 가족회의 잘 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